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일단 한 고비는 잘 지나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다시금 결정이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연내 한 번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동결은 이루어졌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압박한 겁니다. 적절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다소 원론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매파적인 시그널로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관건은 연준 FOMC 위원들의 점도표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5%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로 올랐는데 이건 지난 6월의 4.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경우에 내년에 0.25%포인트씩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번이나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여전히 5%대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의지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27,000달러를 반납했지만 다시금 27,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반감기 이유, 이런 중기적인 이슈 포인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상황도 더해졌는데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이자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언급했던 인물이 미국 SEC를 향해서 연방정부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조만간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멘트를 날려준 것도 나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호재라면 호재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도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XRP가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더리움 대비 5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와줬고 역사적인 XRP의 축적 기간을 비교하면서 이번 축적 사이클은 역대급으로 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90달러 수준의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00만 커뮤니티의 백업을 받으면서 사전 판매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던 밈코인 프로젝트 월스트리트 밈즈가 목표 모금액 2,5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팀은 더 많은 커뮤니티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9월 26일까지 추가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9월 27일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팀 관계자는 중앙화 거래소 3곳과 계약이 끝났다 이런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밈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흥행 가도를 달리는 프로젝트는 스터디, 리서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코인은 폭등의 범위가 클 수도 있지만 폭락의 범위도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벼락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가는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접근을 하시더라도 특히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에 있어서 매파적인 부분의 압박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다라는 내용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덤덤했지만 이후에 등장한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이었지만 긴축 장기화 시그널로 주입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해버린 겁니다. 미국 연준의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추가적인 데이터와 그게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를 할 것이다. 최근 지표를 보면 미국 내 경제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2%대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한다. FOMC는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연준이 그동안 먼 길을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를 감안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년 넘게 긴축 정책을 단행했으니까 이제 통화 정책이 얼마나 약발이 먹히는지를 관찰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내는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은 얼마든 바뀔 수가 있다. 우린 실수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 통화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기본 기대치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아직 연착륙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던 점도표를 보면 대충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로 이건 5%에서 5.25% 사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추가로 단행을 해서 금리 상단이 5.7%로 맞춰진다라면 내년에 0.5%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5.25%로 금리 상단이 맞춰집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한 번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내년에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무려 두 번이나 단행된다라고 하더라도 5%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장의 반응인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월 상황인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4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인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매파적인 동결 압박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27,000달러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2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딱 50일 단순이동 평균 부근이어서 꽤나 강력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여기를 뚫어내면 의미 있는 추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7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폭 없이 50%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7,154달러 부근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이건 곰세력이 회복을 중단시키려고 꽤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26,499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넘어설 경우에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럴 경우에 28,14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26,499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26,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24,800달러 중요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센티멘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데리비트와 바이낸스,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 포지션들의 잠재적 청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공매도 포지션 비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4%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트릭스포트의 수석 연구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에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37,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9년 동안의 데이터를 볼 때 4분기에는 평균 35% 상승을 보였다. 특히 과거 9년 가운데 7번의 경우 10월에는 상승세를 보였고
평균 수익률은 20%였다. 비트코인은 최근 새로운 돌파 신호를 보였는데 지난 10번의 사례를 볼 때 이 돌파 신호는 단기간 내 9% 평균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년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트럼프가 잠재적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던 비맥 라마스와미의 멘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메사리가 주최하는 메인넷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추수감사절 전까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담긴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75% 완성이 됐고 이 프레임워크에는 SEC를 재편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SEC는 위원에 가까운 제4의 기관으로 오늘날 연방정부의 암적인 존재에 가깝다라고 본다. 이 기관은 비선출직이 이끄는데도 막강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름 공화당 유력 경선 후보라고 하는데 어째 트럼프까지 하는 멘트를 보니까 러닝메이트를 이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쭈꾸미 대가리 집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쭈꾸미는 집으로, 우리는 삿포로로 가자! 리플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JD가 제시한 XRP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을 확인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주 지수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하면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이 그린 캔들 색깔로 포착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면 40% 수준의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이더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이더리움 대비 5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보나 이더리움 대비로 보나 XRP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분석들 잇따르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를 거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괜히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XRP 월간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XRP가 축적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랠리를 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3개월 축적 뒤에 3배 랠리, 2015년에는 7개월 축적 뒤에 2배 랠리, 2017년 전후로 27개월 축적 뒤 14배 랠리, 이후에 7개월 추가 축적 뒤 8배 랠리,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 올타임 하이 달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68개월 축적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랠리를 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했는데 첫 번째로 고점 대비 27배 급등을 해서 89.1달러로 랠리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6.75배 급등을 해서 22달러를 찍는 것, 세 번째로는 2배 상승을 해서 6.6달러 도달, 네 번째로는 14배 랠리를 해서 46달러. 사실 이건 과거 데이터를 억지로 껴맞춘 거라서 4가지 중 1가지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역사적 고점 대비 2배 랠리, 그래서 6.6달러 도달, 이 정도만 돼도 소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